오늘 주민문학은 빼는 것이 완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대표 사진은 이제 어, 피에타 작품이죠. 그죠? 이 피에타 작품을 내세웠는데 왜 이 작품을 내세웠는지는 제가 설명하면서 중간에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. 인간 진화의 비밀이라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2023년도 작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 내용이거든요. 근데 이 인간 진화의 비밀을 이제 왜 과학자들이 파헤치기 시작했냐면, 2015년도에 스웨덴에 있는 어떤 교수가 인간이 다른 동물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음, 이 한 주제를 갖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세계 과학계에서 그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각 분야에 정통성 있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교수들, 연구진들이 이제 모여서 이 한 주제를 갖고 이제 연구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연구한 거죠. 2015년도에 발제가 돼서 2023년도 작년에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.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과학자들이 다 이제 표본 채집하면서 각 동물들의 DNA를 표본 채집하고, 그 동물들과 인간이 뭐가 틀린지 이것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리들도 그렇듯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동식물을 통틀어서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서 우리를 포유류에서도 좀 더 한 등급 높여서 영장류라고 하잖아요. 그다음에 이제 DNA 지도를 보면 나뭇가지 지도라 그러잖아요.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그, 그 가지가 뻗으면서 최상단의 가지, 그게 이제 영장류라는 나뭇가지 이론이 이제 유전학의 이제 정론인데, 그래서 우리들은 얼핏 생각할 때 다른 동물들보다 인간은 뭔가 하나씩 더해져서 뭔가 기능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DNA 상에서도 뭔가 하나씩 더해져서 이렇게 영장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. 근데 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 연구를 했는데 일단 포유류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맞죠, 그렇죠? 근데 이 포유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놈 유전자가 있는데 그 게놈 유전자에서 이 우리 인간은 오히려 그 게놈 유전자가 더 많은 게 아니고 1만 개나 누락이 돼 있대요. 오히려 없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 게놈 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서 다양하게 많아서 수량도 많고 굉장히 정교한 게놈 유전자가 많아서 이제 영장류가 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. 어? 오히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만여 개 정도가 누락돼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이 누락돼 있는 게놈 유전자를 이제 연구를 했더니 음, 이, 이 만개에 주로 포진하고 있는 이 특정 게놈은 어린 시절의 신경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대요. 이 인간이 갖고 있지 못한 만개, 다른 동물들은 갖고 있는 이 만개 유전자를 조사했더니 어렸을 때 신경세포 성장을 억제한대요. 그것들이. 그래서 신경세포가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는 못하는 거죠. 근데 인간은 이 신경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게놈 만여 개 정도가 없대요, 오히려.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,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, 인간은 신경세포 성장이 계속 된다는 거죠. 어린 시절 말고도 성인이 돼서도 계속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, 그래서, 오히려 이 신경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게놈 유전자 만 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최후 이제 결론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인간은 유전자가 많이 중첩이 돼서 다른 포유류들보다 더 많아서
많아서 영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전자를 없애버린 거죠. 쓸데없는 유전자를. 그래서 인간이 그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쓸데없는 유전자를 없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거거든요. 그러니까 더한 것이 아니고 뺀 것이라는 거죠. 유전의 그 비밀이. 어, 근데 인간이 또 이 유전자를 23년 작년에 밝혀진 그런 게놈 유전자 일반계가 없어진 그것도 그거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털을 없애기 때문에라는 이론이 있거든요. 이 털을 왜 없애게 됐냐면 인간이 이제 모든 동물들은 튀잖아요. 그죠? 인간도 이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,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있었고 그래서 단체를 이루어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이 있었기 때문에 집단 사냥을 많이 했거든요. 의사소통을 하면서. 근데 집단 사냥하면 이제 그 다른 먹잇감들을 쫓으려면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죠? 날카로운 손톱, 발톱도 없고 어떻게 그런 먹이 활동에서 최우선 영장류가 됐느냐? 오래 달리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. 다른 동물들은 오래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. 왜 오래 달리기를 못하느냐면 털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체온을 체온을 반출을 못하는 거예요. 굉장히 달리다 보면은 온몸을 온몸에 신경 써서 막 빨리 달리기를 하는데 이 심장이 뿜어내는 열을 발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털 때문에. 근데 인간은 이 털을 없애면서 땀으로 열을 체온 밖으로 발산하면서 오래 달리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의 오래된 부족들 중에 사슴 사냥을 하는데 사슴이 인간보다 훨씬 빠르잖아요. 근데 사슴은 오래 달리기 못 하거든요. 근데 그 부족들은 오래 달리기가 가능한 거예요. 털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2박 3일이고 끝까지 그 사슴을 쫓아서 사슴이 포기할 때까지 오래 달리기로 쫓아가서 사냥을 하는 그런 사냥법을 쓰는 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. 근데 이 오래 달리기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그런 그 가설도 있는데, 그러니까 이거 털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해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없애면서 보다 더 시야가 넓어진 거죠, 인간이. 이건 이제 대표 사진에 썼던 그 사진입니다. 그 피에타라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, 조각 작품 중에서는 최고의 조각으로 여기고 있거든요. 뭐, 재료는 대리석입니다. 대리석인데,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조각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그 칭송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조각을 해낼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데,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, 필요 없는 대리석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냈을 뿐이다 나는. 내가 조각을 잘한 게 아니고 필요 없는 부분을 단지 깎아냈을 뿐이다 라고 답을 해요.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한 명언으로도 이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깎아냈다라는 개념 표현을 썼다라는 데서 우리가 이 영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렇죠? 참고로 이 피에타로라는 작품은 그 성모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시신을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. 그래서 조각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이제 치는 작품인데. 그다음에 피카소 있어요. 피카소도 역시 이제 뭐 화가로서 최고의 화가라고 하죠. 근데 이 피카소가 뭐라고 말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술은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명언을 남겨요. 그래서 많은 그 예술인들한테 이제 그 영감을 줬는데 저는 여기서 이 예술이라는 단어를 인생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. 그래서 인생으로 바꿔도 아주 적합한 그런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생은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이다.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많은 것을 보태려고 하죠. 그렇죠? 내가 못 갖고 있는 것을 보태려고 하죠. 물론 보태야 되는 것들이 있죠.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
에, 나의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뭐 많이 보태야 되는 개념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것은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순간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거든요. 어, 이 이제 피카소가 말기에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게 이제 예술이다라고 하는 영감이 작품에도 그대로 나타나요. 피카소의 초기 작품을 보면 뭐 기하학적인 건 다 기하학적인데 굉장히 복잡하죠, 그렇죠? 내용물도 복잡하고 색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조형물들로 해서 이제 기하학적인 구상을 하는데 이 후기 작품을 보면 굉장히 단순화돼 있어요. 그렇죠? 특히 색이 굉장히 단순화돼 있고 어, 쓰인 조형물의 그 숫자도 굉장히 단순화돼 있고 표현도 굉장히 단순화돼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자기 예술 세계에서 어떤 것이 완벽한 예술일까를 추구하다 보니까 말기에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. 그렇죠?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게 예술이다라는 그 경지를 이제 깨달은 거죠. 물론 우리가 뭐 한두 시간 만에 그 피카소의 그 명장의 경지를 우리가 뭐 음,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, 그렇죠?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제 돌이켜 본다면, 예를 들면 모든 운동은 힘 빼는 순간 고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운동을 한다든지, 뭐 배구를 한다든지, 축구를 한다든지, 뭐 골프를 한다든지. 근데 대부분 이 운동의 처음에 초기 초보자들 운동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잔뜩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. 근데 힘을 빼는 순간 완성이 되거든요. 아마 여러분들 자전거 배울 때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. 자전거 여기 자전거 못 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배울 때 팔에다가 힘을 꽉 쥐면 절대로 수평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. 어? 왜냐하면 팔에 힘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넘어질까 봐. 네? 자전거가 넘어질까 봐 팔과 어깨에 힘을 꽉 주게 돼 있는데 근데 팔과 어깨에 힘을 빼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직진을 합니다. 그걸 깨닫는 작업이 이제 초기에 막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배우는 건데 우리가 역시 걸음마를 배울 때 평균 3,000번 정도 넘어진대요, 우리가. 음,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3,000번 도전해서 어,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3,000번이나 도전해서 승리했는데 왜 지금 못하느냐 그걸 뭐 이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모든 운동이 힘 빼는 순간 고수가 되듯이 힘을 빼는 방법을 터득하면 그 운동은 이제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 인생에서 힘을 넣는 것만 우리는 막 학교에서 배워왔어요. 그쵸?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 진학을 하려면 다른 다른 수험생보다 내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힘을 빼는데 이제 굉장히 그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어, 우리가 뉴스킨을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내가 리크루팅할 때 또는 A라는 사람을 소비자로 만들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 있죠. 그죠? 음, 가장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? 이건 굉장한 큰내 어깨, 내 표정과 내 언행, 나의 행동에 굉장히 음, 응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거든요. 강한 저항이죠. 그죠? 근데 여기서 탁 내려놓는다면 모든 사람이 니스킨을 오케이 하진 않잖아요. 그죠? 모든 사람이 나도 니스킨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응하진 않잖아요. 한 20% 정도? 20%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도 인성이 있어야 또 나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확률은 그닥 높은 확률은 아니거든요. 그럼 그 높지 않다라는 확률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힘이 쫙
힘을 들이지 않겠죠. 왜? 당연히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. 당연히 안 할 수도 있으니까. 쉽게 툭 던지는 거죠. 이 쉽게 툭 던지는 상태를 그 경지에 올랐을 때 아마 뉴스킨 사업은 완성이 되지 않나. 그렇죠? 근데 뉴스킨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인생이 툭툭 잘 던지는. 그럼 쌓아놓지 않고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는. 제가 정리정돈이라는 단어를 제 그 고등학교 동창한테 배웠는데 이 친구는 이제 건설회사에서 잔뼈가 굵어서 건설회사에서 이제 그 임원으로 퇴직하고 지금도 이제 건설회사의 촉탁으로 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촉탁으로 막 모셔가면서 지금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정리정돈에 대해서 저한테 하루 묻더라고요. 정리정돈을 아느냐고. 그래서 뭐 가지런히 물건들을 정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저는 이렇게 이제 사전적인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건설업계에서는 정리정돈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시험에도 나온다 그래요. 정리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거래요. 그 작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버리고 정돈은 뭐냐면 필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좀 사용하기 편하게 가지런히 나열하는 게 정돈이라는 거예요. 정리정돈의 개념을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론 이제 건설업계에서 쓰는 정리정돈의 의미죠.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. 근데 이게 힘을 빼는데 굉장히 중요한 팁, 요령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그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어요. 가족에 대한 거, 뭐 친구에 대한 거, 뭐 동료에 대한 거, 어떤 나의 비즈니스적인 부분, 어떤 인간관계 부분. 근데 그 모든 게 과연 지금 다 필요할까? 그중엔 안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.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고,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끌어다가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, 이미 지나가서 어쩔 수 없는 일을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있고,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과연 필요한가? 이것부터 정리를 한다면 아마 단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정리된 것들을 가지런히 정돈만 한다면 뭐 뉴스킨 사업은 물론이고 인생도 어, 밝은 미래가 약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음, 빼는 방법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을 한번 오늘 하루 정리를 해보시고 정돈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비즈니스 대회를 가담는다면 아마 올 한 해 뭐 반 지나갔지만이니 이 남은 반을 성공적인 한 해로 좀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.